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8개 중에 이 건괴, 즉 하늘을 의미하는 건괴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땅에 해당하는 이 곤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은요, 이렇게 음효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 이게 땅곤입니다. 땅곤. 그래서 괴의 순서는 8번째입니다. 일건 전, 이택태, 삼리화, 사진례, 오순풍.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오순풍, 육감소, 칠간산, 팔군지. 그래서 이거 괴의 순서가 8번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괴명이죠. 이거를 곤괴라고 그래. 곤괴. 이 곤괴가 상징하는 것은 땅이죠. 이렇게 땅. 그래서 이 곤괴를 이렇게 팔곤지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곤삼철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곤은요, 괴의 이름이죠. 괴명이죠. 이게 곤괴라는 얘기죠. 이 곤괴는 세 개가 다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끊어졌죠, 여기. 여기도 끊어지고,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래서 곤은 세 개가 모두 끊어졌다. 그래서 곤삼절입니다. 이렇게 곤괴를 곤삼절이라고도 읽습니다. 또 그러나 팔곤지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죠. 만물 중에요. 이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땅속으로 감추고 그게 역시 한편으로 보면 보관하는 것이고요. 또 저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땅속에 감추는. 그리고 땅으로부터 이걸 키워내는 거죠.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괴는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들인다. 불평불만 갖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다. 그래서 순종한다. 유순하다. 그런 표현, 그런 키워드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요. 받아들여서 땅속에 감추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땅 보관되어 있는 거 그것을 다시 싹을 틔워서 키워준다. 길러낸다. 이거죠. 이게 결국 기르는 일이 길러주는 것이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요. 예, 건께 하늘 건이죠. 이게 이거는 왜 받아들이느냐? 모두 음으로 돼 있으니까요. 수렴, 응축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어소프티브 하는 거죠.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건께 하늘께에서는 뭐, 양의 궤로만 돼 있으니까 팽창, 확산,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팽창, 확산하는 것이 기운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하다 아니면 뭐 강건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받아들이는 거에 대응해서 굳건하다, 강건하다. 양이기 때문에 기운을 밖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기운이 세기 때문에 굳건, 강건, 씩씩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밖으로 발산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밝게 한다는 거죠. 올바른 쪽으로 표출, 확산, 발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감추면 어둡잖아요. 땅속은 어둡죠. 그거에 반대해서 이 건깨는 밝다는 거죠. 문명적으로 올곧은 쪽으로 표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어나 뭐 주요 경문에도 있습니다만 인이라는 것은 기운을 외부로 표출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요 그 효상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행화씨가 싹을 틔우는 표현을 해요. 행화는 살구씨죠. 그 살구나무 이게 살구씨가 싹을 이렇게 터서 나오는 거, 그것은 군자의 기상이고 그게 바로 인이라는 거죠. 그게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양효는 군자로 보고요. 음효는 소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인의 개념, 이 건계에서는요, 밝다는 게 인의 개념이죠. 올곧게 기운을 외부로 확산, 표출, 발산하는 거죠.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탕탕하게, 따뜻하게. 건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본계에서는 감추고 보관하고 어,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길러준다는 거죠. 길러낸다는 거죠. 이렇게 건계에서는 길러낸다는 표현보다 다스린다 아니면은 주장한다 이런 거죠.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지배를 한다는 것,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통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절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는 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길러준다는 거죠, 땅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 건에 대응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개념보다 이 건계에서는 외부로 표출 확산하니까 그런 기운이 강해서 굳건하다, 강건하다. 또 여기 감추고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 이건 어두운 것이거든요. 감추니까. 이게 이제 건기에서는 이게 밝음이다. 문명적으로 올곧다. 그런 거,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길러주는 것보다 통제한다, 다스린다, 주장한다.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이 곤을 파자해 보면요. 즉 글자를 분해해서 보면은 이렇게 흑투변에 이렇게 신자거든요. 예, 이게 흙이 이게 거듭 쌓여 있어서 두텁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후하다고 그래요. 학은 넓을 박, 그리고 후는 두텁다. 땅이 거듭 쌓여서. 그래서 이 신자를 보면요. 나리에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게 뚫을 권자입니다. 뚫다는 얘기죠.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 그리고 또한 세운다. 세웠으니까 상하가 이렇게 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요, 하늘의 씨앗이, 이게 간목은, 식간, 즉, 사주에서 싹에서, 처음 씨앗이 탁 튕겨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래서 최초로 나온다. 그래서 창조, 또, 갑은, 처음 나오는 거니까 시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씨를 받아서 싹을 틔운다. 이 싹은 위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죠. 이렇게 뚫었을 때 여기 위로 올라온 부분이 싹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 곤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이게 받아서 싹을 틔운다는 것은 길러낸다는 거죠.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 세 키워드 카테고리에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역이든 사주든 그 이치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글자로 외우는 데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물의 이치, 이걸 이제 대학에서는 그걸 경물치기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본계의 핵심이고, 또 곤의 반대인 하늘의 그 속성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선천에서는요, 8을 의미하죠. 1, 2, 3, 4, 4까지 가고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오순풍, 육감소, 칠간산, 팔곤지. 그래서 8이 되는 거고요. 후천에서는 2가 되죠. 여기 2가요. 그러니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숫자는 낙서의 수, 거기서 따온 겁니다. 1, 2, 3, 4, 5, 6, 7, 8, 9. 이걸 마방진이라고 그랬죠. 가로, 세로 어떻게 대각선으로 더해도 가로로 더해도 세로로 더하든 간에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이게 마방, 마는 이게 매직, 마법의 방이라는 것은 네모,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매직 스퀘어, 영어로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괴를 배속시킨 것이 이것이 후천 팔계도입니다. 이게 이제 거는 여기 그 서북 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고는 남서 또는 서남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식간을 배속시키는 걸 납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함께 하셔야 되고요. 또 방위를 하는 지질과 이렇게 해자축 늘 이런 동양학의 도표나 그림은 북쪽에서 봐야 됩니다. 이 밑에 쪽이 북쪽이죠. 흔히 사회 상식으로 북쪽은 위쪽이 되는데요. 반대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북쪽에서 봤을 때 왼쪽은 언제나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은 기운이 올라가는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샘솟는 상승하는 기운, 또 팽창 확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반면에 그 북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기운이 수렴 응축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하강을 하죠. 그래서 좌상은 상승하는 기운이고 우상은 하강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상보다 좌상이 파워가 센 이유가 다 이 그림에서 나온 겁니다. 이 그림과 아울러 또 홍범의 그 배수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홍범에서 1은요, 오행이고요, 2는 오사고요, 3은 팔정이고요, 4는 오기고요, 5는 그 황극이죠. 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9까지 이제 9는 오복과 육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아셔야만 이 후천 8개의 또 이 원리로 모두 다 돼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는 후천에서는 2가 된다. 이게 3음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주역은 아버지와 어머니 또 아들 셋, 딸 셋으로 그 8명이 한 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자식에 해당하는 쾌, 그 6개의 쾌를 공부하다 보면은 왜 이 건께는 양을 강화하고 이 건께는 음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 다 음만 있기 때문에 음의 그 속성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가진 게 이게 다니까요. 그래서 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의 속성대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강화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추고 보관하고 이렇게 키워내고 이게 배양한다는 표현도 이게 다 길러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요. 이게 고는요. 포용한다. 이게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리고 인색하다. 자기 걸 누구한테 주는데 이게 인색 아껴서 잘 소비도 않고 외부로 끄잡아 내서 뭐 누구를 준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색하다는 게 이 개념하고 같은 겁니다. 보관하고 저장하고 외부로
누구를 주고 베풀고 그런 게 없어요. 인색하고요. 그리고 길러준다. 그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타산 많이 만들어낸다. 결국은 요 세 가지 키워드의 말이 이렇게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는 이 삼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아주 이 수렴 움츠가는 기운이 세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순하다는 얘기는 하늘의 기운, 이 건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하늘의 기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순하고 순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요, 아까 넓죠. 이게 넓고 두텁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다 수용해서 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공손하고 유순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요, 이 고는 어머니를 의미하고요. 인사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어머니를 의미하고 이 건이 아버지라면 고는 어머니죠. 그리고 인체에서는 이게 배를 의미하죠. 배는 배, 복부 거기에는 인체의 오장육부를 모두 어, 보관하고 있죠. 모두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물로 치면은 소에 해당합니다. 소가 유순하다는 얘기죠. 말은 활동성이 있는데 왜 이게 거는 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고는 땅은 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음의 우행 중에 음토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고는 이게 미토거든요. 미토. 그러니까 이게 양토가 아니라 음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 도표가 상당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요. 이게 남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이 서고요. 이쪽이 남이니까. 남서가 되는 겁니다. 예, 설계전을 보면은요. 이 팔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전은요. 1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계전 1장에서는 성인이 이 주역을 만든 취지, 주역, 주역을 왜 만들었느냐, 즉 주역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2장은요, 이 주역회가 이걸 소송계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삼재, 천지인을 설명을 했죠. 천지인으로 이 소송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음양이라고 그러고 땅에서는 강유라고 그러고 땅에서는 이게 형체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늘은 기로 돼 있는 반면에 땅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형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형체 있는 것들 중에는 강한 것이 있고 부드러운 것이 있다. 약한 것이 있다. 그래서 강유라고 한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는 그 인과 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천지인이고요. 이 천지인은 모두 다 태극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다. 즉 하늘의 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괴가 소성괴가 두 개가 포개져서 주역괴를 만든다. 그런 설명을 한 것이 설계전 2장입니다. 그리고요,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8개의 속성과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계전 3장에서는요, 이게 선춘팔계, 요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괴가 대대관계가 있다는 거죠. 동전의 앞뒤처럼. 그걸 대대관계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으면 땅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자기 자리를 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죠. 그래서 건계와 고는 천지정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한다. 산택통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레와 그 비오고 바람은 뇌풍이 서로 부딪힌다. 그리고 이 수화가 불상석한다. 서로 깨부시고 그 제거하지 않는다. 어, 보통 그 수화 상징 이렇게 사주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표현보다 수화 불상석 또는 수와 상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서 그 체포하고 있다.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수하고 화는 어, 서로 상대방으로 인해서 자기의 용도나 그 가치가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좋은 것이죠. 이렇게 주역식으로 사주를 해석해야 여러모로 이론적 정합성이 높습니다. 주로 이 삼각격의 논리는 모두 다 수하고 화의 문제입니다. 뭐 수목상관이든 목화상관이든 화토상관이든 뭐 금수상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하고 화가 완전히 극하는 쟁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생이 사주 공부도 해보고 주역 공부도 함께 하는데 이게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주역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못한 관계로 어,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 사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론이 조금 이상하다, 안 맞는다, 현실과 그런 거는 이 주역에 의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3장에서는 선천팔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4장에서는 이제 각 개의 그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거 작용을 합니다. 이 고노로서, 땅으로서 감춘다는 거죠. 땅으로서 감춘다. 이게 상호 발명이에요. 이게, 땅곤이 괴명을 썼지만 상징모를 쓴 것도 있어요. 예, 이게 진께 같은 경우는 이 상징물로 쓴 거거든요. 우레로서 움직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 우레, 그 벼락이죠. 그 내이 동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개의 괴는 상징물로 표현을 했고요. 이 8개 중에서 나머지 네 개의 괴는 이렇게 곤처럼 이게 곤이죠. 괴명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를 여기서 괴를 설명했지만 여기 땅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표현으로 많은 걸 포괄 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걸 상호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호로서 감춘다, 저장한다 이런 거죠. 이게 권호로서 하늘로부터 그 내려준 기운을 모두 수용해가지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감춘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그 키워드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땅의 후박함, 후박이라고도 하고요. 이 박수하다고도 한다. 좁고 넓음으로 물건을 저장하고 감춘다. 다 받아서 수용해서 땅 속에 저장하고 감춘다는 거죠. 이거 다 아까 그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8개의 각각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 그 다음에 후천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후천 8개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천 8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각각 이 괴들의 그 기능, 역할을 설명을 하고요. 또 시간도 설명하고요. 그 방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조물주는 우주의 주제자는 지인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인이 출발이니까요. 진에서 나와서 손에서 가지런하게 한다. 진에서 싹이 터서 이 손에서 떡잎이 나오고 이게 결제한다고 그러죠.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가지런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리에서 서로 마주본다, 상견한다. 리는 그 정오에 해당하죠. 사물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자기 나름의 그 속성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각 만물들이 자기의 속성을 최대한으로 발현시켜서 사물 A, 사물 B 뭐 등등 해서 만물이 되는데 각각 자기의 속성을 최고조로 발현시켜서 있는 상태, 그것을 사물과 사물이 상견한다, 서로 마주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곤에서는 일을 한다는 거죠. 곤 자신도 일을 하고요. 또 상대방을 일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곤에서요. 그게 곤은 일을 한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기운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자식을 잘되게 교육시키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이 태에서 기쁘다 그랬는데요. 수학을 하니까 기쁜 거죠. 삼라만상이 만물이 태어나고 뭐 꽃 피우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 때문에 자라나고 꽃 피우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하고 드디어 열매를 맺었으니까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을 했으니까 기쁘다. 그래서 태계에서 기쁘고요. 거원에서 싸운다. 이거는요. 어, 여기 장녀, 손께 장녀, 리께, 둘째 딸, 여기는 어머니, 이건 막내 딸이죠. 모두 여성들이죠. 여성들의 세력과 이쪽은 아버지,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장남. 요 세력이 기운이 부딪혀가지고 조종하는 기간입니다. 교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표현을 이렇게 건에서 싸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요 감에서 의로운다. 이게 감이죠. 열심히 움직여서 일해서 수확을 거뒀으니, 그리고 겨울이 왔으면 자네도 고생했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나도 조금 실련다. 이게 사계절이 아니라 하루로 시환시켜서 얘기하면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녁에는 어, 같이 사는 사람에게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나도 조금 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쉬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에서 의로운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의료하고 여기 이제 간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즉, 성시라고 그래요. 끝맺음을 완성하고요. 시작함을 완성한다는 거죠.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 이게 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좀 더 유망하다. 좋게 표현하는 그런 미래 예측서, 이런 게 우리 민족은 이 간방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앞날이 밝다. 그리고요, 홍범에서도요, 이 황극 자리를 누가 대신하느냐, 이 간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를 해요. 그래서 리더십도 좋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간계를 설명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후천팔계에 관해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본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그 표현이 이 곤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곤은 땅이다. 땅이니까 만물이 그 땅에서 기름을 받는다는 거죠. 길러진다는 거죠. 길러지니까 따라서 길러준다는 것, 기르려면은 노동을 해야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곤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맞죠? 이것도 아까 수용, 뭐 보관, 저장,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기른다. 기른다는 것은 곤이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게 다 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원들에 보면은 이게 이 곤깨가 두 개 겹쳐져 있으면은 중지 곤깨가 됩니다. 중지 곤깨에서 그, 특히 중지 곤깨 이유에서 따와서 서원들의 그 건물의 그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지공계의 2호의 그 효사는 그 직방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옥고고 방정하고 아주 크게 하면은 불수비어도 무불리다. 익히지 않아도 불량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의, 직내, 의, 방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만물이 다 땅에서 기름을 이룬다. 땅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자라나게 하려면은 이 곤에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하듯이 서원의 학생들은 공부를 하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건물 이름을 이 곤께서 따온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서원의 그 건물 이름조차도 이 원리에서 다 따온 거예요. 이게 하늘의 그 도라고 지난 영상에서 천도가 무엇인지 할 때 이 주요 개가 다 자연의 이치, 하늘의 이치, 예, 그것을 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이 후천 8개가 작동됨으로 인해서 어, 만물이 생성되기도 하고요, 자라나고 소멸되고 변화의 그 프로세스와 그 결과 이게 모두 이 후천입니다. 이 선천은 일종의 그 변화의 원리, 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 작용은 다 후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킬 때 이 후천 8개를 가지고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야 그 변화의 양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8개가 작용해가지고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이게 조물주고 이제 신이거든요. 신이라는 것이 만물을 묘하게 한다. 이게 이제 후천팔계가 작동해서 세상 그 만물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묘하게 하니까 이 후천팔계에 작용하는 방식이 그 결과나 그 과정이 조물주와 같다, 신과 같다. 이게 설계전 6장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를 묘신문이라고 그러죠. 이제 개사전에는 행신문이 있고요. 묘신문은 이게 만물을 묘하게 창조와 변화 등등을 주관하는 그것이 아주 묘하다. 신과 모두 다 신의 영역이다. 이게 다 8개의 작용을 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후천 8개요. 그래서 3장에서 6장까지는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거를 이야기했고요. 5장에서는 이 선천팔계의 작동 방식을 얘기했고요. 그럼으로써 4장에서 작동 방식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5장에서는 후천의 세계로 내려왔고요. 이 후천이 작동하면 만물이 다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물을 묘하게 변화시킨다. 마치 신과 같다. 이게 6장입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는 이제 이 곤깨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곤은 순한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 싫어. 나 수용 못해. 거부, 투덜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하는 일에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지곤깨, 이 곤깨가 두 개 이렇게 포개져 있으면은 이 중은 거듭돼 있다는 겁니다. 땅의 괴가 거듭돼 있는 것을 곤깨라고 한다. 그래서 중지곤깨죠. 거기에 상전을 대상을 보면은요, 아, 이게 두터운 벽이 있어서 이게 실을제입니다. 재물을 한다. 모든 물건을 다 땅 위에 실른다. 그래서 중용인가에 보면요, 어, 그 하늘은 세상 만물을 다 덮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땅은요, 사해의 물과 오악을 다 물을 싣고 있어도 물 한 방울도 새지가 않고 또 오악 어, 중국의 커다란 그 산을 모두 싣고 있어도 싣고 있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모두 다 담는다, 실른다, 수용한다는 얘기죠.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고는 소다, 유순하다는 얘기죠. 유순한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의 그 기운이 내리면 거부 않고, 투덜대지 않고, 모두 순종순에게 모두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소위의 발 뒤꿈치가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죠. 갈라졌다. 반면에 말의 뒤꿈치는 이게 동그랗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하늘은 동그랗죠. 그래서 이게 말을, 이 거는 말을 의미하고요. 상징하고요. 이 곤 땅은 소를 상징합니다. 예, 또 설계종 9장에 보면요. 곤은 또 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배를 보면요. 땅처럼 이렇게 평평하죠. 그리고 모든 신진대사를 여기서 오장육부를 다 수용하고 있죠. 뱃속에 다 오장육부가 있죠. 그리고요. 배에서는 모든 음식물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도 역시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에 해당합니다. 예,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매화 역수나 이런 데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주역회를 만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걸 알려면 이 세상 우주의 이치나 이 자연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변화가 있기 전에 사전에 그 전조 현상으로 징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조 현상으로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예, 서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리 변화가 있기 전에 그 전조 현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대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이 권을 가지고 주역회를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교통사고가 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괜찮아질 것인지 이거 주역회로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런 인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은 높게 있으니까 이건 머리에 해당하고요. 이 고는 배에 해당하고요. 이게 가는 손에 해당하고요. 이게 감깨는 물개죠. 이거는 쥐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손개는 허벅지를 의미합니다. 리개는 보는 거니까 밝게 보여야 되니까 눈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건 택개는 즐겁게 말하고 음식을 먹는 거니까 입을 의미하고요. 이게 뇌개는 이동, 이게 진개죠. 진개는 우레가 쳐서 움직이는 상인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이 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아셔야 주역 경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춧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 고는 땅이라 그래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머니가 모든 자식들을 키우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보관, 저장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는 아까 상세하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이 땅에서도 만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같은 논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고전이 뛰어난 게요. 이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은 표현입니다. 그 고는 땅이니까 아, 만물을 다 품고 수용하고 즉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만물은 땅은 만물을 낳고 기른다는 거죠. 그렇게 만물을 낳고 길러내니까 땅은 넓어가지고 이 만물이 땅에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펼포입니다. 만물들이 쫙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쫙 이게 다 이 본계의 작용과 형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땅은 넓고 두터워서 만물들이 자라나는 게 다 펼쳐져 있다. 이게 낳고 이렇게 키우는 땅의 그 양상을 지금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계준 11장에서. 그리고 이 땅은 또 속과 같다. 이게 가마솥이거든요. 어떤 음식을 다 넣어도 그 음식이 돼가지고 익혀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솥과 같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모든 걸 이게 수용하고 품고 이게 낳고 기른다는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알아두면은 갑자기 라면 끓이다가 뭐 냄비가 어떻게 돼서 그렇다. 그러면은 요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그럼 이 징조가 뭔가, 이 전조 현상으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거의 맞습니다. 거의.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소생이 해본 끝에 거의 90% 이상 적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런 거를 이 곤이 의미하는, 이 땅에 의미하는 속성, 그거를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가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곤은요, 인색하다. 이게 아끼고 남을 안 준다는 거죠. 이게 하늘은 아낌없이 내려주죠. 땅에게 내려주는데 땅은 받아들이기만 하고 하늘에게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요, 자기 자식에게만 한없이 주죠. 아주 관대하게요. 그리고 자식에게만 이렇게 키워서 주는 거예요. 남의 자식에게는 절대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토일간들이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자기 땅에 있으면 아주 애지중지하는데요.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요, 땅은 받아들이기만 하고 수용만 하고 하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사주로 이야기하면요. 아, 이, 이 신금은요, 신금 중에 지장간이 무임경에 있죠. 임수가 위로 올라간 경우죠. 임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생지예요. 그러니까 임수의 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에 있는 이 신금도요, 여기 무임경이니까 임수가 자식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신금과 같은 집안에, 같은 공간에 있는 자식이지만 여기 시에 있는 신금 입장에서 보면 멀리 가 있는 내 공간이 아니라 서울에 가 있는 뭐 지방에 가 있는 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지장간이 임수가 있는데 여기 개수,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적천수에서는 이런 경우도 이게 근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개수 입장에서는 여기 신금이 사지예요. 사지. 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천수 책에 이런 경우 이게 월이 신월달에 태어났는데 개수가 투관됐다, 투출됐다 그러면은 이 개수가 통분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걸 격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땅이 하늘에게 영향을 주는 이렇게 금생수 이렇게 여기 금인데요. 금생수 해주느냐 거의 못 온다는 게 하늘은 지지를 생할 수 있으나 지지는 하늘을 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생하는 경우면 이렇게 주로 같은 공간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 근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근이 뿌리가 되는 경우가 양가는 생지, 록지, 제왕지, 그다음에 묘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음가는 생지, 록지, 왕지는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역이라고 그러죠. 을목이면 진토. 그런 경우만 그 근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걸 잘못 잡아놓으면은 사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데요. 이 양반이 묘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묘면은 이게 제왕지, 제왕의 대운도 왔고요. 세운도 온 거죠. 아주 간목이 뿌리가 아주 왕성합니다. 아주 힘이 넘쳐나죠. 그럼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이렇게 묘대운 이 개묘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는요. 이게 실제 임상을 해보면 이렇게 양간이 제왕에서 이 근의 역할을 해서 힘이 세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생 같은 경우는 생지나 뭐 록 같은 경우는 근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양간에 겁재가 오면요. 이게 겁재가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이게 이 양간의 재물을 이 겁재가 그걸 합니다. 칠살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여기 여기 오화에 있는 기토인데요. 이 정제를, 이, 묘목이, 칠살에 해당하는 묘목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기토는 이 간목의 양명지원이라고 그러죠. 목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운과 세운에서 함께 왔을 때 이게 대운이 세운으로 출현된 거거든요. 이게 세운이지만 대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동이 돼서 이 양명 지원인 이 정제가 박살나 버렸어요. 이게 목숨의 근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신 측면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게 제왕지, 왕지의 근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튼튼하다. 이렇게 하면 이 양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의 그 십성을 설명할 때 배성은 양명 지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영상들보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깊은 내막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부하는 하는 그 연수가 오래되면은 이런 걸 아시게 됩니다. 예, 오래 할수록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이게 비법입니다. 이런 이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알아야만 남들이 못 맞추는 걸 맞춰요. 이걸 이 책 그거보다 이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음미하고 곱씹어 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소생 같은 경우는 뭐 사주서적도 책 본 지가 꽤 됐습니다만 사주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주역 설계전이나 계사전, 이 주역이나 중용 이런 걸 거기에서 이 관문 교사 삼아서 이 터득한 이치에 의해서 이 사주가 그 해결되는 사주책에서 좀 의구심이 가졌던 그런 일들이 주역이나 중용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의구심이 해소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사주 공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역 얘기하면은 내가 공부하는 영역이 아니야 하고 별로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면은 공부의 그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 실력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예, 그는 균등하다. 만물은요, 자기 이 자식을 고르게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 있죠. 부모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게 모든 만물이라고 해도
태양처럼 모든 만물에게 똑같이 비춰주는 게 아니라요. 그는 어머니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네, 자기 자식 우선이에요. 내 자식 우선이죠. 남의 자식보다. 그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골고루 큰애는 큰애답게 작은 애는 작은 아이답게 다 나름대로 견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땅이고 어머니란 얘기죠. 그리고요 또 고는 땅은 여기 소라고 그랬으니까요 유순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소 송아지이거나 아니면 엄마 손대 자식 달린 어미소라는 얘기죠. 유순하다는 얘기죠. 즉 건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기운을 주면은 이 땅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하늘의 기운에 순종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커다란 수레와 같다. 큰 수레니까 모든 걸 이것저것 다 실을 수 있다는 거죠. 모두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모두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수용. 이게 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문체와 같다. 문화와 같다. 그래서 산천초목과 동식물들이 땅이 다 길러낸 것들이죠. 길러낸 것들이 나무와 뭐 풀과 꽃과 뭐 동물, 식물 이런 것이요. 사방에 쭉 널려져 있다. 아까 포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게 아름답게 다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체라는 게. 그러니까 이 곤이 만물을 수용해서 길러낸 그런 양상, 그런 형상을 그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요. 그리고 고는 이 이제 대중이라 이게 여러 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6개로 돼 있죠. 이 8개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게 같은 얘기죠. 많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해야 많아지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이게 다 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그 건물 이름을 이 곤께에서 직방대 불습이어도 무불리다. 곱고, 곱다는 얘기는 뭘까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거죠. 땅은요. 그래서 땅은 정직한 거죠. 이게 그래서 고들직입니다. 그리고 따박따박 하는 거죠. 방정하다는 얘기죠. 어릴 때 그 상장을 받으면은 우리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해서 이 상을 주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방정이 여기서 직방대에서 나온 겁니다. 중기공계 2회에서 나온 거예요. 따박따박 한다는 거죠. 숙제내 되면 숙제하고요. 선생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하라는 대로 따박따박 일도 어긋나지 않게 이게 세로로 해라 그러면 세로로 그렇게 하고요. 가로로 해라 그러면 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못났다는 거예요. 따박따박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학생의 본부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게 품행이 방정한 겁니다. 품행, 그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은 1도 않는다. 그것이 품행이 방정한다. 품행이 방정하고 또 공부까지 잘하니 이 상을 주겠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소생도 이 주역을 공부하기 전까지 어려서 초등학교 될 때부터 이게 품행이 방정하다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보니까요. 선생님들도 몰라요. 주역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 그게 방정입니다. 그게 의미하고요. 또요, 고는 땅은 이게 자루다. 우리가 뭐 칼날이 있고 칼자루가 있죠. 그래서 이게 걸려 칼날을 쥔 거보다 칼자리를 쳐야죠.
이게요, 이 건깨는 하늘은 다 공기로 돼 있어서 기로 돼 있어서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고는요, 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다 형체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잡을 수가. 그래서 이 잡고서 즉 칼자루나 낫자루나 도끼자루나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은 일을 시키려면은 이 자루를 붙잡아야 도끼자루라든지 칼자루라든지 그래야 물건 써는 일을 도끼질을 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루 병자인데요. 이게 권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게 칼날 잡은 게 아니라 칼자루를 쥐고야 이게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을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여기 고뇌에서 일을 나도 일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일을 시킴으로써 곡식을 수확을 하는 거죠. 택교에서요. 네. 그래서 이게 고는 이 권력이기도 합니다. 하락 이수에 의해서 이 사주를 주역회로 바꿔놨는데 그 중지권계를 얻은 양반들 중에 이 정치권에 간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이런 권력 권세에 해당합니다. 또 기업 CEO나 임원급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 그 땅에서는 땅에서 보는 흑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음으로만 돼 있으니까 음은 이게 흑색이라고 한 건 검정색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양은 강건하고 밝고 어, 남을 다스린다, 주장한다 이 세 가지로 이 고운에 수용하고 보관 저장하고 또 그 기른다. 그거에 대응해서 보면요. 이게 이게 감춘다고 그랬죠. 땅 속에 감추면 어둡잖아요. 반면에 거는요 드러내는 겁니다. 밝게. 그래서 문명적으로 올고둠이라고 올곧게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주장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이 건이 밝은 데 비해서 이거에 반대니까 검정색이 되는 거죠. 이 밝으니까요. 이거를 이 설계전에서 대적이다. 크게 붉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죠. 설계전 11장에서요. 건을 설명할 때. 아마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밝음에 비해서 어둡다는 거죠. 어두우니까 이게 흑색이라는 거죠. 검정색이라는 거다.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진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